이 남성과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뭐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자 내용이다. 그리고 또 그 핸드폰을 건진법사가 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이라는 게 보통은 폐기하거나 본인이 보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의문의 남성 A씨와 김건희 여사가 어떤 다른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국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이 문자가 수백 건 오고 갔다니까 거기에 그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언론 내용만 보고 본다면 특검의 무리한 언론 플레이 이런 거. 김 여사 관련해서 지금 한 명의 남성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의문의 남성인데 50대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건진법사를 김 여사에게 소개를 해준 남성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금 뭐 나오는 걸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죠. 근데 그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남성이라는 거예요. 이 남성과 김 여사가 2013년도에서 16년도까지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대변인. 건진법사를 소개해주고 건진법사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면 이 남성도 김 여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냐는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지금 이 보도가 나오는데 어제부터 정치권에서는 이게 뭔가 사실은 그냥 뭐 헨리 혜성이 지나간 것처럼 그냥 강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뭐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자 내용이다. 그리고 또 그 핸드폰을 건진법사가 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이라는 게 보통은 폐기하거나 본인이 보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남에게 맡긴다면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왜 건진법사에게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그 예전 핸드폰을 맡겨놨을까? 왜 거기서 발견됐을까? 이게 다 미스테리한 거예요. 뭐 저희가 쉽사리 상상의 날개를 펴기가 조금 뭐 난망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조금 더 검찰 수사 그리고 문자 내용이 밝혀져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거 언론 보도라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를 소개하면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타란 취지로 소개를 해줬다는 거고 SBS 보도 보면은 특검팀 발로요. 개인적으로도 김 여사하고 밀접한 관계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소문도 없지 않았었나요? 이게 SBS 보도 나온 이후에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의문의 남성이 누구냐? 네티즌 수사대를 비롯해서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야의 주식 고수로 알려진 A씨인데 이 사람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뭐 제3의 주포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특검에서 이런 자료를 언론에 흘리지 않고는 이런 보도가 나오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언론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 외에는 어떠한 이 특검의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런 의혹을 사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물건을 받아서 그게 청탁의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뇌물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한 것들을 마치 언론 플레이하듯이 언론에 흘려서 보도되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더욱 확산시키는 이런 식의 특검의 조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검찰개혁의 주요한 명분으로 내걸었던 게 뭡니까? 민주당이 항상 주장했었던 것이 뭐 사안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 먼지투리식 수사, 뭐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특검이 똑같이 이런 행태를 하는 걸 보면서 예. 역시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조차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 얘기는 무언가 혐의가 확신하면은 그걸 뭐 그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지 마치 네. 무언가 있는 것처럼 지금 특검이 흘리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지금의 보도 내용만 놓고 보면 네. 의문의 남성 A 씨와 김건희 여사가 어떤 다른 관계가 있었다라는 네.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국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이 문자가 수백 건 오고 갔다니까 거기에 그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까지의 언론 내용만 보고 본다면 특검의 무리한 언론 플레이 이런 거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앞으로를 전망해 보는 단서가 이 전화기를 언제 입수했냐는 거예요. 특검이 만약 최근에 입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이 전화기가 2013년부터 2016년에 이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의혹에 쌓인 물건들 가운데 예를 들어 뭐 그림은 친척 집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소위 말하면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은요 누구나 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어요. 예. 그거를 갖다가 제3자에게 맡겨놓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거의 패밀리 또는 뭐 한 몸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고서는 예. 누가 내 핸드폰 그 안에 무슨 내용 녹음되거나 문자 주고받은 내용들이 별의별 게 다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건진법사와 그다음에 그 의문의 A 씨라고 하는 사람과 근데 의문의 또 A 씨가 그냥 뭐 개인적인 관계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그것까지 꺼낼 필요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만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이 A 씨가 있는 거예요. 예. 그 A 씨가 지금 소위 말하면 주포 중에 한 명이고 그것 때문에 또 둘이 만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과 소위 말하면 탄핵 직전까지 계엄 직전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 매우 특별한 사이이고 또 그 특별한 사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 A 씨의 역할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지금 A 씨의 어떤 그 조사가 당시에 검찰에서 있었다고 하지만 당시 도이치모터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특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A 씨의 이런 그 김 여사와의 특수관계 그리고 문자 내용 이런 것들은 향후 이 A 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혹시나 김 여사를 통해서 다른 뭐 사건이나 의혹에 개입한 건 없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의혹이 생긴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이 A 씨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예. 두 사람의 어떤 특수관계를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가는 무슨 뭐 황색 언론의 그런 추리 소설보다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A 씨의 역할은 뭐였는지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또 그 문자 내용 중에 또는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으로 있으면서 주고받은 어떤 연락이나 관계에서 이권에 개입한 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혹과 관련해서 규명을 하고 수사를 하라고 지금 특검이 발족한 겁니다. 그 특검은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이 그냥 해당 언론에 어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 문자를 잘 분석해서 특검이 충분히 이런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규명을 해봤더니 이런 게 확보됐다라고 해서 특정 언론에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 간의 예. 관계에만 너무 집중하는 이런 보도가 마땅한 거냐 특검의 올바른 태도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성의 실체에 대해서 김 여사 측 해명을 한번 보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1차 주포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라고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연락을 했는지는 김 여사 측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 당시에도 마치 세월호 7시간 논란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또 여기에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남성의 어떤 그러한 건강과 관련된 무슨 약물이 발견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한데 겹치면서 사실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뭔가
조금 다소 불미스러운 상상을 자극하는 그러한 플레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게 2013년도 2016년이면요 벌써 뭐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결정 어떤 뭐 관계에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 예.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반대했던 바로 독소 조항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에요 이 남성 A 씨라는 분이 정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연결이 돼 있다면요 그 건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특검에서 별건으로 인지해서 또 마치 상당히 뭔가 좀 부적절한 그런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은 프레임을 설정해 놓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결국은 김건희 특검이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탁성 거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연기를 저는 피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공권력에 대한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더 할 얘기가 없으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밝혀진 게 공식적으로 브리핑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내용이 주가 조작했던 그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아주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았을 그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차후에 특검 측에서 결론이 나오면은 하나하나씩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있습니다. 맥락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워낙 관심이 많긴 하지만 뭔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뭐 그렇다. 이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